칼 융의 사랑과 인간 심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우리가 관계의 근본적인 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관점에 따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데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사 메커니즘. 2. 친숙한 것에 대한 욕망 원형과 잠재의식적 모델링.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나가는 것, 투사 메커니즘. 우리는 4가지 섹션에 걸쳐 이 첫 번째 주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1. 일종 그림자 반사. 칼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사람이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넣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억압하는 자신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완전함과 균형감을 원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격의 부족한 특성이나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특성이 외부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사랑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면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고 강렬한 관심을 갖는 것은 실제 특성이 아닌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림자 부분이 외부 세계에서 반응을 찾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자 투사 메커니즘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단점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성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실제로 사람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면서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존경과 갈망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무의식 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억압했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 이를 찾게 됩니다. 이는 완전함을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람이 자신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성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사람은 자신이 억압하고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부정적인 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는 투사 메커니즘이 강렬하게 작동하고 사람은 상대방을 마법 같은 존재로 봅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눈에 완벽하고 온전하고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투사된 그림자가 사라지고 진짜 사람이 나타나면서 실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잠재의식 속의 부족한 측면을 파트너를 통해 채우려고 노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는 더욱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하거나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사가 끝나고 파트너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가장 위대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그림자를 반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서 부족하거나 억압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잠재의식이 반영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각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험한 사랑은 종종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의 접근 방식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왜 사랑에 빠지고 누구를 선택하고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사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G 아니마와 아니무스 투사. 칼 융이 사랑에 대해 전개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개념인데 이는 사람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이성의 영적 반영입니다. 윤게 따르면 모든 남자는 무의식 속에 여성적인 면 아니마를 지니고 있고 모든 여자는 무의식 속에 남성적인 면 아니무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심리의 보편적인 부분이며 사랑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와 일치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매력을 느끼지만
종종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의 핵심에 있는 이러한 매력은 실제로 자신의 내면적 완전성을 완성하려는 탐구입니다. 아니마는 남성 정신의 여성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윤게 따르면 남자가 자신 안에 지닌 여성적 감정과 직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의 잠재의식 속에 강력한 아니마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종종 어린 시절의 어머니라는 인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합니다. 남자가 어렸을 때 배려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으며 자상한 어머니를 둔 경우 그는 평생 이런 특성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그의 어머니가 차갑고 거리감이 있거나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여성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어머니와 함께 경험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역학을 사랑하는 여성에게서 찾고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패턴에 따라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적인 남성적 측면이며 이 측면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을 결정합니다. 여성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아니무스는 종종 그녀의 아버지나 어린 시절에 영향을 받았던 강력한 남성 인물을 반영합니다. 여성이 권위적이고 강하며 보호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나중에 그런 특성을 지닌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무관심하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다면 여성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잠재의식 속의 아니무스가 사람의 내면 세계의 부족한 측면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투사는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때때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한 모습이 아닌 무의식의 투사를 통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는 실제로 그녀의 신체적 또는 특징적 특징보다는 자신의 잠재의식적 아니마, 이미지에 대한 그녀의 일치성에 매력을 느낍니다. 이것은 또한 여성이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도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특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내면 세계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이상적인 파트너 이미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화하고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의미를 그 사람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아니마와 아니무스 투사가 끝나는 지점에서만 시작된다.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 결핍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을 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단지 환상에 불과할 뿐이며 관계가 진전되면서 실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개념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성취되었을 때에만 사랑은 완성을 향한 추구를 멈추고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유대감이 될 수 있습니다. 1.3 불완전한 심리적 발달을 완성하려는 탐구. 인간의 심리학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발전과 완성을 추구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는 어떤 심리적 측면은 완전히 발달할 수 없습니다. 결핍된 측면은 개인의 내면 세계의 공허함을 만들어내며 이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구는 종종 사랑 관계에 반영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약한 면을 보완해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유대감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의 심리적 결함을 치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한 심리적 발달을 완성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런 측면을 대표하거나 이런 측면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소홀히 여겨진 사람은 강렬한 관심과 끊임없는 사랑을 보이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랑은 건강한 정서적 유대감보다는 오히려
어린 시절에 없었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중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파트너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에게서 심리적 완성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일종의 치료 과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관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과보호적인 부모에 의해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독립성을 온전히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줄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개인은 결단력 있고 용감한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을 인도하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개인이 파트너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그 관계는 건강한 발달 과정보다는 개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심리적 발달을 완성하려는 탐구는 감정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격 구조에서 누락된 측면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규율과 질서가 부족한 사람은 삶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솔직하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기보다는 파트너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심리적 성장은 개인이 관계에서 파트너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신의 발전을 완료할 때 가능합니다. 윤계에 따르면 인간의 심리적 발달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며 사랑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촉매제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파트너가 우리를 완성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며 우리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불완전한 심리적 발달을 완성하려는 내면의 탐구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결핍, 억압된 감정, 발달되지 않은 측면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사랑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심리적 성숙은 개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결핍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이러한 발전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단순한 정서적 유대감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발달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랑을 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사랑은 단순히 필요해서 비롯된 중독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1.4. 이상화와 완벽함의 추구.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측면을 보상하기 위한 이상화 과정으로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개인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상화된 이미지로 인식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으며 서로 보완해주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 이는 개인의 내적 욕망, 갈망, 무의식적인 성취 욕구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의 본질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관계의 후반부에 큰 실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화 메커니즘은 특히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강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파트너를 특별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파트너의 단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무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는 신성한 인물이 되고 개인의 내면 세계의 결함을 보상해주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랑은 실제적인 유대감보다는 일종의 정신적 투사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완벽함을 파트너에게서 찾으려고 하며 따라서 파트너도 완전하고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이상화된 이미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성향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개인의 인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나 롤모델을 이상화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중 한 명을 위대하고 강력하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나중에 연애에서도 비슷한 인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가 완벽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적 믿음을 키우고 그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화 과정의 또 다른 측면은 사랑이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 찬 경험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단지 신체적, 성격적 특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완성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단순한 낭만적인 유대감을 넘어 영적인 탐구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파트너에게서 내면의 평화, 행복,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행복을 얻기 위해 전적으로 외부의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에게 결점이 있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큰 실망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상화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진짜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랑이 갑작스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단점을 피하려는 시도를 반영하며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환상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완벽하게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사람들은 그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무의식 속에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상화된 사랑이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관계의 본질이 변합니다. 하지만 정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내면 세계의 투사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드러납니다. 그 시점에서 사랑은 완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고 개인이 자신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여정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2. 친숙한 것에 대한 욕망, 원형과 잠재의식적 모델링. 우리는 이 주된 이유를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1. 원형의 역할과 인간 심리학에서의 위치. 칼 융에 따르면 원형은 인간 심리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보편적인 이미지나 패턴입니다. 융은 원형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편적이며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형태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원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 역사 전반에 걸쳐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의 내면 세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원형은 개인의 삶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이미지는 인간 심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일종의 템플릿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을 지시하는 숨겨진 패턴이며 동시에 개인이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과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원형은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 모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매우 깊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윤게 따르면 이러한 원형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상징합니다. 각 개인은 이러한 보편적인 원형과 상호작용하여 내면의 이해를 개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 발달 과정은 그림자 원형과 같은 억압되고 무의식적인 측면이 표면화되고 통합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원형은 개인이 삶의 의미,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각의 원형은 일종의 지침을 제공하고 사람에게 내면의 여정을 안내합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원형의 역할은 융의 이론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의미 있는 기여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파트너에게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형을 찾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원형적 이미지는 사람들이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 선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인을 선택할 때 각 개인은 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측면을 보완할 전형적인 특성도 찾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을 완성하기 위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혹은 과거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전형적인 인물에게 의지한다. 따라서 만약 내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 이미지와 일치하면 그 사람은 매우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 심리학에서 원형의 위치는 융이론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원형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물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지시하고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합니다. 원형적 이미지는 사람들의 관계와 연애 생활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파트너에게서 자신의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측면을 채워줄 전형적인 인물을 찾으며, 이러한 인물은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원형과 투사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화하고 그 사람을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내면적 욕망을 반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융에 따르면 사랑은 의식적인 인식과 실제 사람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서만 건강해질 수 있다. 기어춘리, 무의식의 인도, 친숙함의 매력. 칼 융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무의식은 과거의 경험, 사회적 패턴, 내부 원형에 의해 크게 형성된 깊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은 개인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보편적인 상징과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인 패턴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잡습니다. 이런 상호작용 중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과 매력이 발전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에 끌린다고 합니다. 친숙한 것에 대한 매력은 무의식에 의해 발생하며,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깊은 연결을 발견하여 자신의 내면 세계와 관계 모두와의 연결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무의식의 영향은 사람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과 어린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무의식 속의 특정한 감정 구조를 발달시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관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누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린 시절의 사랑과 보살핌을 찾던 사람은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안정된 애착과 친숙한 인물을 원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의 그림자 개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감정적 필요, 두려움,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이러한 투사는 무의식 속에서 친숙한 인물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과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적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이러한 투사를 자신의 파트너에게 투사하여 상대방을 더 매력적이고 친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 역사 속의 다양한 신화, 전설, 문화적 상징은 원형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개인은 이런 사회적 패턴을 통해 내면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사회에서 강하고 리더십이 있고 보호적인 인물로 묘사될 때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인물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배려심이 많고 보호적인 어머니상은 사회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원형은 개인의 파트너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문화에서 정의되는 친숙한 인물에게 이끌리는데, 이러한 인물들이 소속감, 안정감, 친숙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친숙한 인물에 대한 매력은 종종 사람의 감정적, 심리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인물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은 오로지 과거의 경험에 기인할 수도 있고 집단 무의식의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고 무의식의 투사를 인식하고 이러한 투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윤근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파트너에게 매력을 느끼면 이상화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투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거짓된 기대와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의해 인도되는 친숙한 것에 대한 매력은
사람들이 사랑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틈을 메우고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친숙한 원형적 인물에게 이끌립니다. 익숙함은 신뢰와 소속감을 결합하여 사람들이 깊은 곳에서 느끼지만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감은 개인이 무의식 속에 투사를 깨닫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때에만 건강한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스즘스마 관계 속의 친숙함에 대한 욕망의 반영. 칼 융에 따르면 사랑과 관계는 단순히 외부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파트너를 선택하는 방식은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적 인물에 대한 강한 매력에 의해 형성됩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욕망은 종종 개인이 관계에서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때로는 문제가 있는 역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친숙한 것에 대한 매력은 종종 개인의 어린 시절 경험과 초기 삶의 애착에 기반을 둡니다. 어린 시절의 사람들은 종종 어머니, 아버지 또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키웁니다. 이런 초기 애착은 개인의 무의식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기간 동안 자신이 경험하는 단점과 정서적 상처를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를 통해 보완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원하는 마음은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이상화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단점을 채워줄 파트너를 찾을 때 이러한 파트너가 완벽하다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갈망은 사람들이 과거 관계에서 경험한 고통을 다시 겪는 경향이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융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무의식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를 다시 겪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행동 또는 카르마의 반복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나 과거의 관계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공허함을 안고 있다면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부족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욕망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이는 또한 개인이 과거 관계에서 겪은 감정적 혼란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친숙함에 대한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파트너와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육체적 매력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측면에서 깊은 연결을 원하는 욕구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적 결핍을 채워줄 파트너를 찾을 때 실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원형 아니마와 아니무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 형상이 개인과 이성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여성적 면을 나타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적 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마나 아니무스 인물에 대한 무의식적인 이상화는 관계에서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욕망은 관계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망과 개인의 무의식적인 결핍을 보완하려는 욕망 두 가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탐색은 과거 경험, 어린 시절의 유대감, 사회적 원형 등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은 파트너 중에서 친숙한 인물에게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이상화, 투사, 과거의 흔적을 지닌다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는 이러한 무의식적 영향을 인식하고 파트너의 진정한 성격과 연결되는 데 기반해야 합니다. 친숙한 것에 대한 매력은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이 이러한 매력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과거에 만들어진 패턴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4. 친숙한 것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발달. 칼 융의 심리학 이론은 사람의 내면 세계와 무의식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을 원할 때 이러한 탐색은 단순히 감정적, 신체적 매력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균형을 이루고 완전해지고 심리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애착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단점, 상처 또는 불완전한 원형적 인물을 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감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내면적 변화를 촉진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친숙한 인물에 대한 애착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형성한 유대감을 일종의 기본적인 신뢰감으로 내면화합니다.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 친숙한 것과 연결함으로써 과거의 감정적 격차를 메우려고 노력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단순한 재경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오한 심리적 발달 과정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친숙한 인물을 파트너에게서 다시 발견함으로써 개인은 이러한 인물과의 감정적 관계를 치유할 기회를 얻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은 개인이 더 통합되고 성숙한 정체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은 또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과정을 촉발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속의 친숙한 인물에게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그림자, 다시 말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억압된 측면과 부분을 드러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란 사람이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측면이며 이러한 측면은 사람의 심리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성숙해지는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은 이러한 그림자를 이해하고 변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경계와 자존감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의 자존감 개념은 개인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숙한 인물에 대한 애착은 때때로 개인이 경계를 넘어서 파트너의 욕구에 푹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은 또한 개인의 경계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경계와 정서적 필요를 고려하여 파트너와의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파트너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은 심리적 발달이 건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과거의 감정적 결핍을 완성하고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균형을 이루고 개인적 경계를 재발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무의식적 인물들과 마주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심리적 발달이 가능해진다.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개인이 내면 세계 내의 깊은 애착을 해소하고 더욱 통합된 자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관점에 따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 환경적 요인 아니면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토론해 보죠.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해요.